뭐 MBC 라디오에서 뭐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오마카세 호캉스 즐기더니 MG 연체 급증. 이런 것이 나오는데,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마카세 호캉스 즐기더니 MG 연체 급증, 이런 걸로 해서 제목을 뽑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특정 세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20대를 가리키는 키워드로 MG 세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누가 MZ세대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MZ세대, MZ세대 뭐 이렇게 붙였는데,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를 뭐 추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뉴스 라디오 MBC 라디오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제목에 나와 있죠. 제목에 한 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마카세 호캉스 즐기더니 MG 연체 급증하고 있다. MZ 세대들이 빚잔치를 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0대들이 취업도 안 되고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무슨 돈으로 이렇게 오마카세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느냐. 오마카세가 이거 한번 먹으면 몇십만 원씩 나가고, 호캉스도 뭐 수영장 있고 이렇게 딸린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돈이. 취업은 되게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즐길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댓글들이 이게 참 재밌어요. 댓글들을 보면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이 코너 너무 위험하다, 주말마다 일반화의 논리로 개판을 치고 있다, 20대 소액대출 받은 애들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런 애들은 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20, 30대가 있는 반면에 집안이 어렵고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기 힘들어서 국가대출 받은 20, 30대가 있고, 이 사람들은 진짜로 힘든 거다, 이렇게 되고, 제목에 오그로 그네 취진줄 보세요. 청년들 줄었어요. 젊은이들 한심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제목 신종 갈라치기냐. 를 갈라치기 이런 얘기가 막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뉴스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이제 뭐 특정한 뭐 일반화에 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화에 오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반화에 오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반화에 오르라고 뭐 말을 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20, 30대 전체를 놓고 뭐 통계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너 오마카세 먹었냐? 너 호캉스 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설문조사를 하느냐? 설문조사를 하면 또 그 의도를 다 알고 다 피해갑니다, 답변을. 이런 거는 통계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굳이 깔라 그러면 카드사에 있는 카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진짜 20, 30대를 표본 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겠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항상 이런 주제가 나오면 특정 세대 뭐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언제나 그렇지만 소수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IMF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새 뭐 청년들은 IMF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IMF를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기업이 잘못해갖고 IMF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특정 몇몇 대기업들이, 그렇죠? 소수의 대기업들이, 부를 많이 갖고 있던 대기업들이 문제가 되면서 IMF를 맞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연쇄 줄도산이 일어나면서 이제 건실한 기업들까지도 다 타격을 입게 되는, 그래서 이제 IMF가 이제 터진 건데, 다 똑같아요. 어떤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사건도 보면 다수가 피해를 입어서 뭔가 발생한 게 거의 없어요. 누가 당했다거나 뭐 어떻게 됐다거나 어떤 사건을 발생한, 소수가 어떤 피해를 입는 걸로 인해서 다수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똑같습니다. 오마카세 호캉스 즐기는 MZ세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많이.
그쵸? 굉장히 많이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인스타그램에 딱 자랑스럽게 딱 올리죠. 사진 하나 착각 찍고. 다 좋은데, 이렇게 호캉스 오마카세를 즐기는 사람들 소수라고 칩시다. 소수라고 치면, 이 소수로 인해 갖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수만으로도. 그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가계빚이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 대한민국에 가계빚이 뭐 1,000조 넘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가계빚 빚내서 뭐 뭐 자영업자들 되게 많아서 자영업자 빚으로 다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빚 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빚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죠. 대부분 소수에 의해서 다 어려움에 빠져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 배째라 합니다. 다 배째라. 다 파산, 회생 신청 다 하고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정치인 누군가가 이제 반드시 총선에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 비청산 해주겠다. 그런 정치인 나와요. 왜?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소수의 인간들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정치고 나발이고 가는. 그래서 야 20, 30대 야 일반화에 오르다. 일반화에 오를 수 있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둘째 문제. 둘째 문제고 핵심은 뭐다?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소수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이 뉴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세대 갈등이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소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국가는 국민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수가 나서서 이 소수를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역설적이게도 그 소수들은 이렇게 먹고 즐겼던 소수들은 그걸 알고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역이용하는 방향으로 마시고 즐기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다수가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그냥 다 버려요, 그냥 다. 그냥 혹시 네가 네 빚 내고 한 거 그냥 다 하는 거지. 해도 국가가 파산 신청을 받아주는 것도 구제를 해주는 거야. 파산 신청을 받은 다음에 몇 년 지나면 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생활에 가능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나가는 건데 그걸 왜 해줍니까? 파산 신청 받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갚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파산 신청 받는 것도 사회가 기회를 주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파산 신청하면 뭐 괴롭다 뭐하다 그거 다 개소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를 뭐 세대 갈등 혹은 뭐 일반화의 오류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